이번 시간에는 고객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설명하겠는데, 첫 번째, 소비자들이 구매에 참여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소비자의 구매 참여. 두 번째는 어떤 관여도라는 개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이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고객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구매에 참여하는 어떤 역할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매 참여자를 파악을 해야만 어떤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참여 형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하면, 소비자가 제한자로서 어떤 소비를 하는 부분을 한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매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 어떤 상품이 필요하다고 어떤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상품을 구매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자로서의 소비자, 특정한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사람, 이런 부분,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특히 기업 같은 데에서 정보 탐색, 시장 조사를 먼저 해와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를 조사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비자로서 정보 탐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를 통제자, 어떤 애국할 수 있는, 애국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향력 행사자, 어떤 구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세 사람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어떤 한 친구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영향 행사자라는 개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자라는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 또 구매한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 근데 보통 구매자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매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선물 상품 이런 거는 구매자가 따로 있고 사용자가 따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어떤 펫 상품 이런 것들은 구매자가 사람이고 사용자는 또 반려동물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구매 참여자가 어떤 거에 따라서 고객이 다른 고객인 거죠. 고객을 좀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죠. 고객들을 어떤 그 고객은 고객인데 제한을 형태를 하는 고객인지, 구매하는 고객인지, 사용하는 고객인지,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개념. 두 번째는 구매 목적물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떠한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는 것이 관여도인데,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어떤 많은 제품, 또, 관심을 갖는 정도가 적은 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저관여 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여도가 높다라는 것은 소비자가 시장 조사를 탐색을 많이 한다. 아니면 관여도가 저관여 제품이라고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특별한 정보 사전조사 없이 바로 구매한다. 뭐 이러한 고민 없이, 특별한 고민 없이, 그런 거를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보면 관여도라고 하는 거는 관여도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구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정도라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어떤 관여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전 지식, 상표라든지 제품별 사전 지식이라든지 시간적인 압박, 재무적인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여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또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상품의 특성, 상황적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탐색과 시장 조사를 많이 하는 상품.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서 시장 조사와 관심을 적게 갖는 상품. 그러니까 고관여 상품이냐 저관여 상품이냐에 따라서 어떤 구매 패턴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 목적물에 대한 관여도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과정은 소비자가 상품을 사는 의사결정도, 소비자가 상품을 사는 결정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결정처럼 어떤 자기가 상품 구매 욕구,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정보를 탐색해서 내적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외적 정보를 외부 사람한테 아니면 내부 정보 탐색을 해서 어떤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되겠다는 품목을 정하고 나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대안을 평가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평가해서 구매를 하고 또 구매 후에 실질적으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뭐 이러한 형태로 소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정보 탐색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 연후에 만족과 불만족하는 것을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개념,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에 참여하는 건가, 그 다음에 구매 목적물의 관여도라는 부분, 세 번째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소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갖느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객관리, 어떤 우리 고객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과 어떤 고객이라는 부분과 소비자, 그 다음에 고객의 역할, 이런 개념을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 전통적으로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내부 고객이라고 하면 기업 어떤 임직원들, 외부 고객이라면 외부 고객.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날의 고객은 개념은 이해관계자의 개념으로 좀 확장됐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있으면 이해관계자를 종업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을 지칭한다. 그래서 고객이라는 개념이고, 소비자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고객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로 상품을 사는 어떤 그런 고객이 아니라 살 가능성이 있는 고객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영업 전략, 판매 사원의 태도 등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뭐 특정 우리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잠재적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다양성이 부과되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며 최종 소비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최종 소비자의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제한 개인 소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의 역할은, 그러니까 고객과 소비자, 고객은 이제 우리 어떤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바로 있는 사람이고, 소비자라고 할 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일정한 상권 범위 내에서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한다. 이럴 때 고객의 어떤 중요성은 당연한 거고, 어? 기업에서는 고객이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수익원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어떤 우리의 목적물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 상품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을 제공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우리 기업의 고객은 기업의 존재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고객을 특성을 고객 참여 형태에 따른 분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뭐 고객의 결단형 고객, 그다음에 내성적인 고객, 충동적인 고객, 충동 구매하는 고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오락가락형 고객이라고 있는데 뭐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우리가 구매 참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고객을 이해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어떤 심리를 좀 단계별로 좀 보면 먼저 고객의 심리라고 할 때는 고객은 판매사원한테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보통 소비자 고객들은 매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방해받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판매사원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그들은 뭐 저항하고 거절되고 어떤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당연하죠. 우리가 타인을 보는 거는 아니지만 좀 고객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면접 초기에는 반드시 판매사원을 평가한다. 옷차림으로 평가하든지 관찰하는 이런 걸로. 그래서 접객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판매사원들한테 상품을 골라주라고 그러면 이익이 많은 상품을 골라주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종업원한테 골라주세요. 그러면 그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고객들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 자기의 플러스된 일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 반드시 관심을 갖고 음, 어떤 관심을 표명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 동기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구매 동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구매 동기에 개인적인 동기, 사회적 동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구매 동기라는 개념을 할 때 개인적인 동기는 뭐 구매를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구매 동기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 동기라고는 집단들의 중거집단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 동기인데 그런 부분을 감정적 제품 동기, 합리적 제품 동기, 감정적 에고 동기, 합리적 에고 동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감정적 제품 동기라고 하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끌려서 또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 합리적 제품 동기는 또 소비자는 저가격 등과 같이 논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예고 동기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깊이 생각함 없이 감정에 의해서 어떠한 충성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합리적 예고 동기는 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충성도를 간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 구매 욕구 형태에 따라서 구매를 보면 구매 행동을 일으키는 욕구.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 어떤 상품을 이익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구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은 건전하고 합리적 사고 결과만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구매를 한다. 그리고 또 소비자는 욕구가 다원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소비자의 욕구에 AIO 변수라도 행동, 관심, 사고 이런 변수를 좀 이해하는 부분이 실제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이해하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관리와 고객 분석.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비자를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가공하는 어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가공하는 것인데, 고객에 대해서 어떤 음, 어,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이 바라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어떤 고객에 도움을 주는 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고객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분석이라고 할 때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우위와 어떤 이런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구매 행태, 구매 참여자, 결정 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을 고객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고객을 좀 세분화해서 어, 어, 구매자, 사용자, 잠재 고객을 파악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 고객에게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그 소비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을 고객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고객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류, 정리하는 개념이고, 고객 분석이라고 할 때는 어떤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와 어떤 시장의 우위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구매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욕구가 충족 안 됐을 경우에 제품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고객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 지침은 좀 생략하고 고객 서비스를 위한 개선 포인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매점에 갔을 때 고객들이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계산이 좀 정확해야 된다. 오늘 영수증 보고 뭐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번 갔을 때도 한 번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냥 그 다음부터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 고객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밀려가고 줄을 많이 서게 되면 어떤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계산대 기다릴 때 접객 태도, 그 다음에 포장을 신속하게 한다든지, 명세서 발행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판매 사원 수를 적절하 설정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뭐 슈퍼마켓 같으면 붐비는 시간, 붐비지 않는 시간 이런 때 판매 사원 숫자를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매원의 인상을 좋게 심어주고 불평 처리 방법을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지침을 사전에 잘 고지되면은 고객들을 어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고객 응대 기법이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고객 응대 기법은
진실의 결정적인 어떤 진실의 순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MOT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고객과 어떤 특정한 고객과 기업이 접점하는 순간을 잘 관리를 통해서 만족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고객이 애용하고 충성도를 높인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이 어떤 MOT라는 진실의 순간이라는 개념을 잘 통해서 경영을 잘한 대표적인 사례가 스칸디아나비아의 에어라인 시스템 항공사에서 어떤 고객들의 어떤 뭐 발권 시스템이라든지 탑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과의 접점 관리를 잘 함으로써 고객들의 서비스 증진시키는데 어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재구매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한 대표적인 사례가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떤 점포에서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할 때는 어떤 판매 그 점포와 점포를 접점하는 책 접점에서 어떤 고객과 서비스 요원과의 접점하는 15초 동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란 거는 고객이 기업 조직 어떤 한 측면과 접촉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든 매장이든. 그래서 거기서 서비스가 잘 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 서비스가 안 되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서 MOT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고, 고객 대기라고 하는 거는 고객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고객을 준비하는 거. 고객을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른 자세로, 바른 위치에 상품을 점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판매 사원들이 일단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것이 고객 대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대기라는 거는 고객들이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어떤 판매 체제를 어떤 시행하는 것으로서 머천다이징, 쾌적한 공간관리, 매장 연출 이런 것들이 어떤 고객을 대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객이 이제 접근이라고 하는 건 고객이 상품에 어떤 접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판매 사원이 고객에게 접근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접근이 있는데, 접근이란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거, 즉 판매 사원이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인데, 여기는 어떤 실질적으로 첫 인상이 어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접근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실질적으로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거고, 고객 욕구의 결정, 그리고 이제 소비자 행동 단계로는 접근하면 어떤 소비자 욕구를 파악한다든지 고객과 거리를 두고 어떤 고객 구매 요구의 결정 방법이라든지 고객 기본 단위의 응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고객 욕구 결정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판매 제시가 되겠죠. 판매 제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 제시는 어떤 고객 접근과 욕구 결정 단계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고객에게 실제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판매 제시는 판매원은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담화라든지 경청, 제스처 이런 걸 통해서 또 판매 제시를 한다. 그래서 판매 제시는 고객 접촉 및 판매 제시, 고객과의 접촉의 실행, 판매 제시 방법의 적용, 피드백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판매 제시의 특성은 완전성과 경쟁심의 배제, 명확성을 가지고 예상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의 결정은 이제
고객들이 상품을 결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판매 마무리를 계산을 마무리하는, 컴플레인을 대응하는 거, 이러한 과정을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 고객들이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고객 응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고객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객 관리란 무엇인가, 고객 분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 기법에서 MOT라는 어떤 용어 개념, 그래서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인데, 고객이 기업의 어떤 측면과 접촉하는 순간이며, 그 서비스 품질에 관하여 무언가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잘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는 이제 고객 대기부터 단계를 거쳐서 고객 대기할 때, 접근할 때, 고객 욕구 결정할 때, 판매 제시할 때, 판매 결정할 때, 판매 마무리할 때, 고객 컴플레인 대응 시에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가, 이런 부분은 여기 있는 내용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한 개념적인 거, MOT 부분, 이런 용어 정리, 그 다음에 고객 관리와 고객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